오늘은요, 문제풀이는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 혹시 평소에 좀 상담 좋아하시나요? 친구들과 함께 제가 또 저희 동네에 어떤 상담사로 또 유명합니다. 진지하게 그래요? 고민을 들어주고 열린 귀로서 좀 챙겨주는 역할인데요. 네, 너무 상투적인가요? 만들어낸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보세요 잡담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더빅스터디 이건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자소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이제 클릭을 했는데 세상에 D-1일 때 채용 공고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때 내가 써야 되냐 아니면 다른 거에 집중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건쌤 어떻게 보세요? 써야죠.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다른 기업들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기업 채용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를 좀 시간을 단축시키는 연습도 해야 돼요. 대부분 다 좀 여유 있게 쓰다 보니까 이틀, 3일씩 걸리는 경우 많고 심지어는 일주일 넘게 자소서에 매달리는 경우 있는데 좀 자신을 좀 혹독하게 다질 필요가 있어서 저는 꼭 써보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재원 쌤은 어떠신가요? 예, 뭐 꼭 쓰는 것도 맞는데요. 뽑는 인원이 한 명인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전날이면 안 쓰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도 크게 안 했는데 갑자기 쓰려고 하면 또 이게 안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인원이 많은데 전날 남았다면 쓰시고요. 한 명이나 두 명 뽑는 TO인데 써야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다른 곳 쓰시는 것도 영리한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 제 얘기에 좀 더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이 적절하게 균형을 좀 잡아주시네요. 예. 예전에 어르신들이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을지 모른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 제 생각에도 좀 맞다 싶으면 다 지원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잡다방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에서는요. 이 한국직업방송 투데이잡스 시즌2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더빅스쿨에서 함께합니다. 매주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과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취업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더빅스쿨의 취업상담소 스펙 고민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 또박이님이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공무원에서 공기업 이직 가능할까요?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스펙 내역서를 좀 살펴보면요. 수도권 4년제 경영학을 전공하셨고 현재 토익을 준비 중이십니다. 그 밖에 커말 1급, 워드, 한능검 1급 자격증 보유하고 계시고요. 대외 활동으로는 봉사활동 120시간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안녕하세요. 2년차 9급 공무원입니다. 공시시험을 열심히 했지만 막상 일을 하니까 적성이 맞지 않은 것 같아 고민입니다. 단순 반복되는 업무에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하여 공무원 대신 공기업을 다시 준비해볼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공무원 근무 경력이 스펙으로 도움이 될지 궁금해요. 유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박이님이 또박또박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데 공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분입니다. 스펙 점검부터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공무원 준비하면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스펙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커말이라든지 워드, 한능검 1급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해 놓은 거 보면은 진짜 이직하고 싶다는 욕심이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다른 것들도 또 따야겠죠. 그래서 어학 점수 같은 거 토익 점수 준비 중이라고 지금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무원 자체가 가장 큰 스펙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공무원으로 일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 그거를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은 이 NCS형 그 본인의 직무기술서, 직무설명서에다가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스펙적으로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차코치님은요? 네, 사실 이분 뭐 다 좋은데요. 토익 점수가 없는 건 아쉽고요.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이나 한국사 능력 시험 자격 취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분이 경영학을 전공하셨는데 특정 경영학 과목의 학점이 너무 낮거나 하진 않길 바랄 뿐입니다. 교육사항들을 기입할 때 본인의 학점도 같이 적혀져야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부분도 놓치면 안 되겠고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분께서 희망하시는 그 특정 공공기관의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내용들을 잘 이해를 못한 채 그냥
시험 대비하듯 접근했다가 오히려 면접 전형 등에서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공공기관에 대한 좀 개별적인 스터디, 알리오 시스템 등을 통해 틈틈이 기업에 대한 분석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사실 뭐 공기업이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또 스펙 예.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지만 공무원도 합격하기가 정말 그럼요. 어렵잖아요. 네. 그걸 뚫어냈다라는 거는 일단 정말 대단한 스펙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건 쌤이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도움은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좀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9급이라고만 얘기했지 정확히 어떤 업무나 어떤 담당을 했는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가지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국가 공무원이 뭐 측정직 공무원이라든지 지자체 일반 행정인지 아니면 교육공 행정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공무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공무원 내가 진짜 했던 일들이 기반이 되는 공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네. 뭐 예를 들면 대민 업무를 중심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해주거나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좀 더 남들보다 능력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점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됐던 어떤 공기업이 됐던 문서 작업이라든지 이런 그런 민원 응대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공기업에서의 교집합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부분에 내가 엄청나게 좀 직무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부분과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두 부분 이거를 밸런스 있게 생각을 해놓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기업에서 내가 스펙을 좀 자랑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직에 대한 이유 분명히 물어볼 것 같긴 한데 네. 이분의 솔직한 마음은 그 단순 반복되는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직을 이제 결정한다는 게 솔직한 마음인데 이걸 그대로 얘기해도 될까요, 쌤? 네, 뭐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다만 어. 지원하려는 그 업무도 그 공공기관의 업무 또한 반복된 업무일 수도 있잖아요. 대민 업무의 경우가 그렇거든요. 예. 이거 증서 좀 떼어주세요. 이런 민원인 응대를 또다시 다른 곳에서 해야 된다면 그것 또한 어떤 탈출 혹은 이직의 이유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면접 전형 등에서 자신의 어떤 이직에 대한 내용들, 내가 왜 공무원 경력을 뒤로 한 채 공공기관으로 내 성격에 맞는 업무를 찾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영기획단의 업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여러 활동 내용들을 충분히 직무기술서 상에 있는 다른 직무들을 잘 참고하시면서 본인의 지원 논리를 갖춰 나가시는 것도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간에 해오셨던 직장의 경력과는 좀 다르게 본인이 좀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준비한 채 지원을 하신다면 보다 빠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적성 얘기가 나오고 단순한 반복의 업무가 좀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좀 계신가요, 원래? 어떤가요? 일단 있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래도 뭐 안정성이라든지 웰빙이라든지 이런 걸 꿈꾸면서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막상 일을 해보고 나니 이게 내 적성이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신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꿈에 그리던 직장이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꿈과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경우. 네. 네, 그런 경우가 진짜 많고 저는 그전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직장이 평생 업이 될 필요는 없다. 이걸 경험 삼아서 내가 정말 원하는 직장과 직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으로 가져도 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소개와 지원 동기, 새로운 지원 동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눅 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건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면 이 고민이 사라질까? 이거거든요. 회사라는 게 사실 단순 네. 업무 분명히 네,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이 사실 뭐 제가 방송의 취지상 드려야 될 답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벗어나셔도 또 다른 문제는 반복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세상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 같고요. 제 역할에 빌려 말씀을 드리자면 유미정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본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어떤 쪽으로 지원을 하는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의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대외적인 업무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시도지자체 단위의 철도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공항공사 아니면 뭐 ODA 업무를 담당하는 코이카 뭐 공공기관의 성격을 넓게 보았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성격들의 회사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의 루틴한 업무가 아닌 변화무쌍한 업무도 공공기관 내에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지금의 마음 변치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심스럽게 인생을 좀 더 많이 사신 차쌤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현재 분위기가 좀 다른 공기업들을 알아보도록 하는 게 좀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두 번째 사연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 진진원님입니다. 이 더빅스쿨 게시판에 은행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글을 남기셨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펙 내역서 보겠습니다. 수도권 4년제 대학 나오셨고요. 이 경영학과에 4.3의 학점을 갖고 계십니다. 토익 점수 900인 것 같고요. 오픽은 IH 등급입니다. 자격증은 신용분석사 그리고 한국사 1급 갖고 계시고요. 국내 교내 우수 동아리 이외에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입상 그 외 외부 성적 자격금을 받았다고 하셨고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 대학생 대표 패널로 참가했고 봉사활동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인턴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인턴을 하고 싶은데 물론 은행이 목표여서 금융권 인턴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쉽지 않네요. 솔직히 학벌도 좋은 편이 아니고 이 중간에 방황을 많이 해서 나이도 28살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일단 입사 희망 회사 직무는 1금융권은행, 신한우리, 국민하나 등 일반 행원이고요. 인턴 경험이 없는 게 제일 큰 약점 같습니다. 인턴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필기에 집중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인턴을 한다면 금융기관이 좋겠지만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인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소서에도 어떻게 녹이면 좋을까 이런 조언도 부탁을 하셨고요. 사실 강점이 학점뿐인데 은행이 이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 학점이 메리트가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녹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어필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이제 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인턴이 된다면 자격증을 추가 취득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진진원님의 사연 확인해 보셨습니다. 질문도 4개씩이나 이렇게 써주시고 네. 굉장히 글을 성의 있게 그러니까요. 남겨주셨습니다. 간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진정성 있게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우선 은행 출신이신 우리 건쌤부터 짚어주세요. 일단은 뭐 저는 이 정도도 못 가지고 은행에 들어갔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신용분석사 이거 쉽게 취득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토익이 같이 병행해가지고 900점에다가 오픽 IH도 가지고 있고 이거 다 가점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적으로는 사실은 경력상 본인이 얘기했듯이 인턴 경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약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스펙으로 내가 지금 인턴 경험 없는 게 약점이라 생각하는 순간 그게 자기소개서에서 드러나고 면접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에다가 경험 기술서 같은 것들 쓰게 돼서 내가 어떤 경험이나 어떤 경력이 있어요라는 작성 항목들이 은행 지원할 때는 존재를 하고 면접 가서도 분명히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근거로서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좀 채워주는 거는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가장 큰 고민 중에 나이라고 했는데 이 28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평균 연령,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30살이 넘으신 분들도 은행에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주눅들지 말라는 얘기부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코치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여러분 그 은행 취업은 은행 경험이 있는 분한테 드는 게 맞습니다. 이건 쌤의 말씀 꼭 유념해 주시고요. 아우 저도 은행 지원할 뻔했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분께서는 뭐 근무 관련된 경험 외에는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내밀하게 들어봤을 때 필기 학습을 충분히 했는지도 솔직히 고민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주로 출제하는 NCS 기반의 필기 전형에 대한 대비가 좀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특별한 경험의 내용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단기간에 대응했던 경험 혹은 입장이 반대인 사람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거나 빠르게 대응하여 적절히 대안을 주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좀 구비된다면 서류적으로나 면접적으로 각각의 전형별 대비만이 남아있는 좀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건쌤은 뭐 인턴까지 꼭 필요하지 않다, 스펙이 좀 괜찮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차쌤은 NCS 필기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하셨는데 사실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질문에 답이 좀 나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좀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해줬으면 좋겠다. 보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인턴 경험이 없는 게 제일 큰 약점이라고 하셨는데 인턴 경험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필기를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을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사실 인턴
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필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항상 핑계를 대요. 저는 좀 약간 독서를 하고 싶습니다. 필기 공부를 하면 정말 하루 종일 할까요? 아, 그렇죠. 네, 인턴 예. 지원을 하면 정말 하루 종일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실제로 같이 공부하는 많은 친구들이 필기 공부를 하더라도 본인이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타이트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스펙 준비하는데 다른 스펙, 영어라든지 자격증 취득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다른 자격증이라든지 스펙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저는 필기 준비랑 인턴 지원을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반기가 채용 공고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실제로 이거 최근에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과거에 있었던 채용 비리 사태로 인해서 한 30분, 20분 정도가 짐을 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수시 채용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제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잘못한 거 되짚고 채용을 하겠습니다라고 올라왔는데 필기 시험이 없어요. 오. 면접만 3번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필기만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러네요. 지원을 하면서 면접 경험도 하고 인턴 지원도 병행을 하면서 필기 준비는 어떻게 보면 생활화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같이 막 하루에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10시간, 15시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매일 3시간, 2시간 본인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자세가 실제 나중에 채용 공고가 올라와서 필기 시험을 치러 갔을 때 더욱더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바쁠수록 능률이 올라간다, 타이틀할수록 올라간다. 그리고 필기가 사라지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건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요. 많이 지원하고 경험치를 쌓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이 취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꼭 인턴을 꼭 금융권 인턴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뭐 다른 계열의 인턴을 해갖고 나의 어떤 진정성에 의심을 하진 않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경우가 있는데요. 근무 경험은 어떤 경로로든 좋습니다. 꼭 금융권 인턴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그리고 시중에 있는 일반 사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경험치들은 분명 존재할 것이니까요. 근무를 먼저 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필기시험과의 병행은 사실 본인의 어떤 마인드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소화하실 수 있는 만큼은 해주셔야 되고요.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중에는 뭐 근무 위주로 하시다면 주말 위주로 좀 학습을 하신다든지 효율적인 자기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참 쉽지는 않습니다. 효율적인 자기관리 정말 쉽지는 네. 않지만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학점이 강점이라고 하셨고요. 4.3점의 수석 졸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권이 블라인드 채용인데 이 학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실제 이제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합의된 사항에는 학점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력, 나이, 신체 조건, 성별 뭐 이런 것들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은행에서는 학점을 기재하라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어떤 네. 은행에서는 학점을 기재하지 말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앞서 우리 차코치님께서 그 본인이 수강했던 이수했던 과목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은 학점을 대부분 다 기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 자체는 블라인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실제 채용 공고가 올라왔을 때는 이 Q&A 게시판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블라인드인지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다시 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지난 과거의 채용 공고를 다 살펴봤을 때 수석 졸업에 대해서 블라인드 위배라고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수석 졸업을 했으니까 뭘 보여주고 싶은지가 저는 궁금해요. 수석 졸업했으면 대단한 사람인가? 물론 저희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걸 알죠. 알죠. 예. 알지만 그게 은행원으로서 대단한 건지 은행원으로서의 준비 과정에서 어떤 교집합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석 졸업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지원하는 이 은행과 이 은행원으로서의 삶에 이 수석 졸업했던 키워드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고 응용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선행되는 것이 수석 졸업에 대해서 어필을 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석 졸업은 블라인드 아니다. 차코쌤 혹시 덧붙여 주실 얘기 있나요? 예, 뭐 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유의해야 될 거는 블라인드에 저촉되지 않게끔 적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 대학교의 경우는 그 장학금의 이름만으로도 그게 어느 학교 출신인지 알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오세혁 선배님의 오세혁 11 장학금. 오세혁 11 장학금은 어디 학교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이름이 있는 네임드 장학금들도 있기 때문에 뭐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분이라면 유의해 주셔야겠죠. 예. 네, 시간이 지나서도 이제 오세혁 장학금을 만드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님다만 네. 기분이 괜히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소서를 작성할 때 뭐 조심해야 될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끝으로 진진일님에게 좀 조언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수상 경력이나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인턴 경험만 없다 뿐이지 다른 경험들은 굉장히 다채로운데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면접에 갔을 때 이 경험들을 어떻게든 다 우려내고 녹여내야지. 그리고 뭐 나 토론대회 수상했으니까 이거 자랑해야지 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자신을 어필해야 될지 자신의 경험을 어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행원이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그 근거로서 경험을 활용하셔야 되지 주객이 전도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차코치님은 어떤가요? 네, 이게 취업이 학습의 영역이 있고 본인이 좀 고민하셔야 될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의 영역으로는 거의 다 채우셨고요. 앞에서 건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본인께서 고민한 만큼의 아웃풋을 내어주셔야 되니까 지금과는 다른 느낌의 취업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는요, 짧은 사연, 깊은 상담을 해드리는 잡다방 3분 사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디 쓱님께서 이 정도면 한전 서류 뚫기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예. 직어국 전기과이고 학점 3.3입니다. 자격증은 한국사, 커말 1급, 오픽 IH 전기기사 보유 중입니다. 한전 서류에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한국전력공사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인데 아이디만 보면은 뭐 신세계 가고 싶은 분이 아닌가. 네. 네, 농담입니다. 예. 자, 건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지금 대부분의 전기과 지원, 이 전기과를 출신이 항전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기사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상에서 이 가점 요소를 한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대화해놨어요. 그래서 문돌이들, 우리 문과 출신들은 네. 20점 정도의 가점을 부여하지만 이렇게 이공계열 학생들한테는 한 40점 정도의 가점을 부여해요. 그중에서 기사 자격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5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변수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전기 직렬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가점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기 기사는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에서 어디서 갈리느냐? 그 이상의 가점을 취득해 놓은 친구들이 갈리겠죠. 뭐 대표적인 예시로 어학 성적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자기소개서는 아무래도 적부의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일단은 경쟁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태로도 지원은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3,000명 정도를 지금 서류에서 합격시켰어요. 근데 그때 네. 당시에 지원자가 한 5천여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대 1 정도? 그러니까 1.5대 1 안에 3,000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그 3,000명 안에 자격증이 하나만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 가점을 확보하는 걸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쌍기사. 네, 기사 자격증 하나 여러 더. 가지 갖고 있는. 네,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 자체가 어학 성적보단 자격이 1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쌍기사 도움 굉장히 많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산 점수를 했을 때 만점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자격증이 오히려 가점을 취득해야 되는 요소인 것 같거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5점 주고 있고 커말도 5점 주고 있고 전기기사 10점 가점까지 받으면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25점 정도의 가점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점이 지금 비는 상황인 거죠. 그 15점 같은 경우에는 욕심을 좀 부려야겠죠. 뭐 이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갖고 계신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한국어죠. 네. 한국어 능력 시험도 한전에서도 가점을 쓰고요. 이공계열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가점입니다. 그래서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상급이라든지 아니면 국어 능력 인증 시험 상급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취득해 놓는 것이 이 40점 가점을 풀로 받아서 본인이 좀 경쟁력 있게 면접 자리로 들어가는 서류 전형에서 통과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꼭 전기 쪽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괜찮다. 네. 차코치님도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뭐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취득이 뭐 독이다. 자격증만 딴다고 취업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와 같은 자격 취득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정보의 홍수에 휩쓸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실까 봐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이분의 경우는 따야 됩니다. 당연히 따야 되는 거죠. 자격 취득이 안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은 자격에 대한 비중이 좀 적은 공공기관들을 대표성 있게 말하다 보니까 나온 거니까 저희 내용을 삐딱하게 보지 마세요. 이건 쌤이 하신 말씀 제가 봤을 때 당연히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또 공학계열 분들의 특징상 내가 뭐 한국어 능력 시험까지 따야 돼? 아니 뭐 내가 이렇게까지 취업해야 됩니까?
네,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를 세상이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면 빠른 취업이 가능하니 좀 힘내주십시오. 네, 좀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승림 사연 만나봤고요. 두 번째 3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아이디 KYS KDG님이 취업대학교 카페에서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24살 여자 스펙 평가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방국립대 어문학 전공했고요. 4.5점 만점에 3.78, 어학은 토익 910, 토스 7등급, HSK 5등급, 그리고 자격증은 커말 1급 보유 중입니다. 외국 경험으로는 교환 학생 1년, 유년 시절 유학 2년 했고요. 정부기관 체험형 인턴 3개월,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6개월, 사업단 근무 11개월, 유학생 봉사 동아리 활동 4개월 했네요. 현재 무역 영어 1급과 영어 번역 자격증 준비 중입니다. 대기업은 바라지도 않고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해외 영업 취업 희망하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네, 해외 영업 취업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치코치님 좀 전반적으로 조언해 주세요. 예, 일단은 이분이 말씀하신 그 강소기업, 중견기업 대체 그 범위가 어디이고 어떤 산업이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조 회사일 수도 있고 그 제조 기계 완제품에 들어갈 부품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회사일 수도 있고 무역 회사일 수도 있고 유통 회사일 수도 있고 소비재 회사일 수도 있고 아유 참 회사가 많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는 건 이분이 단순히 어학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잘하는 분들을 선호하는 기조가 점차 이어지고 있고 어학은 상향 평준화되어서 일정 수준 업무하는 데 역량들을 갖추었다고 강소기업일지라도 다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타겟팅된 기업 선정, 산업에 대한 선정도 일정 부분 필요하겠습니다. 단순히 이쪽이 내가 좀 관심이 가는 걸 이런 수준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강점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지금 이분의 상황에서 아쉬운 점으로 꼽는다면 뭐 국제 무역사, 뭐 아니면 뭐 무역 영어라도 좋으니까 무언가 본인이 조금이라도 해외 영업에서 뭐 무역 통관의 프로세스라든지 인코텀즈 등의 시스템을 잘 헤아릴 수 있다. 즉 업무적으로 물론 실무에 완전 가깝진 않더라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학습과 교육을 갖추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부분이 조금 빠져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또 궁금한 게요. 이 어문 계열 그 전공한 분들이 실제 취업할 때 요즘에 어떤 분야를 지원하는지 요즘 트렌드는 좀 어떤가요? 네, 사실 저도 어문 계열 출신 강사라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요. 예. 전체적으로 메이저 어문 계열이라 뽑던 뭐 중국어라든지 뭐 영문 혹은 스페인어 계열의 전공자들 또한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해외 영업으로 지원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경영학이라든지 기타 다른 무역학 등을 복수 전공, 이중 전공하면서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확률 게임에 입각해서 채용의 규모가 많은 곳들로의 지원, 대표적으로 우리 이건 쌤이 뭐 고양이신, 뭐 은행권을 필두로 공공기관들로 지원을 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들인 건 사실입니다. 상위권 대학의 학생분들일수록 해외 영업을 여전히 선호하는 기존에 있지만 그 경우에는 상사 해외 영업보다는 제조업체에서의 해외 영업 등으로 돌려놓는 것도 있고요. 일정 수준에선 어떤 기업은 해외 영업 쪽으로 그렇지 않은 쪽은 국내 영업 쪽으로 돌려서 지원을 하시는 사실상 영업을 주로 확률 게임에 입각해서 지원하시는 기조가 많은 편입니다. 네, 그러면 네. 우리 건쌤도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중소기업만 지원하고 대기업은 바라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뭔가 좀 겸손한 태도이자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는 태도이거든요. 중소기업도 지원하시고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대기업들을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그 공기업 지원하실 때 지방 그 가점 요소를 받을 수 있는 공기업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들도 지원을 병행하시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답답한 사연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 또 날이 풀려가지고 밖에 좀 나가고 싶은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따뜻하고 포근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날은 풀리는데 공고는 꽁꽁 얼어있죠. 네. 어느 정도 각오를 했던 그런 3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4월도 5월도 틈틈이 조금씩 틈새로 채용 공고들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본인의 지원이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권쌤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네. 좀 있으면은 언젠가는 마스크 벗을 일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그리고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소비재가 폭발적으로 이제 막 증가될 거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이 채용을 많이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